중걸님 녹음기 샀어요? 아니요, 제 거잖아요. 뭐, 아, 좀 모르겠- 하나 사야죠. 아, 돈 없어. 왜 없어요? 알잖아요. 나 치더스 중감하지. 그놈의 치드스 중간에 징글징글해 죽겠네. 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잡고 종잣돈을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을 건데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모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아껴 쓰고 절약하게 되면 이렇게 돈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해요. 옛날에 뭐 월급의 90% 네. 모았다면서요? 그 월급의 90%를 모을 때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엑셀에 작성을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으게 됐을 때 1년이면 얼마를 모을 수가 있고 이렇게 2, 3년 정도를 모았을 때는 한 1억 이상 모을 수 있겠구나 라고 구체화 시켰었거든요. 목표를 보고 실제로 저는 월급의 한 90% 정도를 저축을 했으며 많이 모았을 때는 한 95%까지도 모았었어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잣돈은 어떻게 모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의식주 카테고리를 잡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입사 후부터 이제 고정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옷은 거의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샀던 옷도 아직 입고 있거든요. 단시간 내에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멍나지 않는 이상까지는 다 입었던 것 같고요. 저의 팁을 말씀드리면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샀던 니트를 지금까지 입거든요. 그럼 중1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큰 건가요?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갔어요. 이게 팔다가 계속 안 팔려서 남는 사이즈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90% 할인된 가격으로 10%만 주고 사는 거죠. 다음 이제 식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한참 종잣돈을 모았을 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계란, 닭가슴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도 비싸가지고 감자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입사한 후에도 사실 회사에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고 하루에 10,000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시켜먹는 음식들이 조금 많을 그래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음식을 좀 하려고 하고. 저는 사실은 거기다 더 하나가 붙습니다. 뭐예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재래시장을 좋아했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또 뭐 떨이를 하는 시간대를 가면 전사를 접으셔야 되니까 그냥 막 퍼주시거든요.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겠냐고 질문한 사람의 왼손에 스타벅스 커피가 들려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줄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5,000원을 아끼는 게 한 10년 뒤에는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다 맞아요. 보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아끼는 것이 종잣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주에서는 어떻게 줄여서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입사한 후에 회사에서 집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말 작은 곳에서 살았는데 돈을 사용할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끝까지 버텼고요, 그 집에서. 독하다 독해. 네. 주에 대한 환경을 좀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딱 몇천 원 정도의 금액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제 경험을 얘기해보면 괜찮은 집에 살다가 이거를 전세로 옮기거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고 싶어서 월세로 옮긴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걸로 열심히 투자를 했더니 지금은 집 안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새 아파트니까 단열이 워낙에 잘 돼가지고 보일러를 이번 겨울에 한 번도 튼 적이 없어요. 저는 남서에 살고 있거든요. 서쪽이니까 12시부터 해가 지니까 계속 저희 집에 해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원룸에서 혼자 살 때 건물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집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수도도 잘 물도 별로 안 쓰고 보일러를 겨울에 거의 안 틀으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는 고정급여를 잘 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는데 중걸님이 다양한 경험들의 사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좀 많이 쪼개서 어느 항목에 이 통장을 쓰는 건지를 좀 나눠서 사용을 많이 했던 것 참 같고.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내가 매달 얼마만큼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은 게 좋았어요. 일단 목표를 세웠으면 이 달에는 무조건 몇 년 동안 이대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비비 통장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생활비 통장 따로 놔두고 고정비 통장 따로 놔두고. 저는 예비 금고를 만들어놨어요. 집에 좀 금고가 있고요. 네, 집에 금고가 조그만 게 요즘 미니 금고를 살 수가 있어요. 예비비를 차라리 그냥 금고에 넣어놓자. 집에
현금으로 좀 이렇게 쌓아놓는. 저는 1년에 한 번 제 생활비를 1년치를 만들거든요. 아, 그쵸.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 1200을 통장에 딱 넣어놓고. 광고 충격적이네요. 거기에서 돈을 넣어놓은 거 쓴다.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이상 내가 넣어놓다가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상이. 그러면 저한테 그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자신한테 선물을 차를 해줬잖아요. 네. 아, 이제 금고를 그건-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안 했나요? 해요. 차는 이제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아야 되나요? 라는 최소 얘기를 금액? 네, 최소 금액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얼마를 모아야 돼요? 얼마까지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강남을 원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럼 얼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대출이 안 되는 15억 이상 구간은 당연히 15억이 필요한 거고 네. 대출이 나오는 15억 선이다 라고 하면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5천만 원에 맞춰서 지역을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출과 금액, 가용자금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10% 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의 뭐 10%가 계약금이었다고 하면 그 계약금과 그 매도자가 받고 싶어하는 프리미엄을 주는 게 실투자금이 되고 입주권은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혹시 이주비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면 그걸 승계받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투자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역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유하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요 뭐 강남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그거는 종잣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곳인 것 같다. 진짜 최소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곳에서의 실투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한 종잣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자신의 환경을 파악하고 중걸님한테 그리고 비타 씨한테 시드머니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잣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고 그 시드가 이제 씨앗이잖아요. 씨앗. 씨를 뿌려서 거둬들인다는 의미로 지금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씨앗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쵸. 지금은 종잣돈이 만약에 모아야 될 상황이라면 소비 욕구를 다 진짜 억눌러가지고 종잣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에서 1억 모으는 건 어렵지만 1억에서 2억 모으는 것은 1억까지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악착같이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종잣돈을 모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시드머니는 너무 없이 시작하면 그만큼 멍멍 고생한다. 그쵸.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 가지고 빚을 져서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플러스화 시키는데도 오래 걸렸고 플러스 시킨 금액에서 또 굴리는 그 2단계가 필요해요. 뭐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서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공부를 해두면 부동산은 뭐죠? 사이클이잖아요.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돼 있다고 하면 저점 그 언저리에서 많이 싸네? 금매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게 되면 그때 가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한테 시드머니는 좀 애증이 섞인 그런 단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있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일단은 종잣돈만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잣돈은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 종잣돈은 뭐 최소 얼마가 필요해요? 종잣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의식주 관련해서 저희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좀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시 잡고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걸님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올게요. 자, 우리 인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할까요? 2838 화이팅! 구독 부탁해! 어때요? 식상해요. 예전에 그 카누가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집에는 맷땡밖에 없는 거죠. 네, 믹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핀셋으로 이렇게 골라내면 이걸 고르기에는 너무 알갱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프림이랑 설탕은 입자가 너무 곱고 커피 알갱이는 입자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 요리할 때 쓰는 또 요리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체를 가지고 딱 부었더니 털었더니 알갱이만 남더라고요. 이 꿀팁입니다. 꿀팁이야 그게?